정치 현안 얘기를 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재명 대표 보면서 예. 되게 가슴이 아파요. 네. 오늘이 단식 11일째. 11일째죠. 11일째입니다. 단식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네. 80년대 그때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네. 제가 단식을 해본 적이 있죠. 아, 진짜요? 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 3일 하니까 예. 정말 어지럽고 예.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오.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담배도 피웠는데 막 담배 피면서 아무것도 뭐 안 먹고 있으니까 어지러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단식을 막 10일 뭐 20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정신력이. 아니 실제로 이정현 그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예, 예. 7일 하다가 실려갔고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예. 8일 하고 실려갔고요.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8일 하고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7, 8일 하면 다 실려가는 정도.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 세월호 우리 유민 아버지 예. 같은 경우가 되게 특이한 경우고 여기 정말 목숨 걸고 특이한 경우고. 그러니까 지금 11일째면은 정말 힘들 때거든요. 그럼 제가 이틀 전에 이제 9일째에 이재명 대표님 단식 현장에 갔다 왔어요. 네. 갔는데 이제 대표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지, 당연히.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이게 이제 손님이 이제 조금 줄어들면은 누워 계시고 뭐 이렇게 많이 기력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어제 그러니까 검찰 조사. 이 사람들이 또 어제 또 소환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상적인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단식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리고 단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 뭐 100페이지 분량의 뭐 이 검찰 조서를 읽어보고 거기에 사인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11시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8시간 조사하고 3시간 읽어보고 네. 했다는 건데 근데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12일 그러니까 날. 뭐 조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12일 날 또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소환을 하는가 본데요.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아마 검찰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너무 힘들어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봐라. 조사 안 받으려고 단식하는 거다.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우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걸었던 세 가지가 그거였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반대, 밝혀라, 대통령.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런,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거 하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였더라? 마지막에 국정쇄신, 내가 총사퇴 해라. 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단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꼭 단식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을 한 거죠. 네. 단식이라는 것은 이제 투쟁의 최후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제 밥을 안 먹겠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다 누구나 그러잖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투쟁의 방법 속에서도 화염병을 던지는 것보다도 더욱더 더 센 투쟁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밥을 안 먹고 상대방과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건데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과연 야당의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를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뭐 대화가 돼야죠. 대화가 돼야지 서로가 대화를 하고 뭔가 서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전혀 응하지 않는데 네? 그리고 막 불통 정권이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 뭐 일본 편 들어가지고 뭐 응원을 하고 있죠. 뭐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해서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게 반국가 단체들이 하는 거라잖아요. 반국가들이.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는 것은 이제는 야당의 대표로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국정 운영에 야당을 동반자로서 인정을 해라.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자.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서로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은 단식을 중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더 걱정인 게 단식을 풀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정부는 지금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전혀. 지금 뭐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기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그러니까 단식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또 국회에서 조홍천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만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만나지 않겠다잖아요, 지금. 전혀 의지가 없잖아. 윤석열이 만날 일 없고. 그러면은 단식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문재인 정권 때죠. 네. 그때는 총리도 총리 갔어요. 갔었죠. 네. 그렇죠. 정무수석 가고. 정무수석 문재인 정부의 네. 대리에서 정무수석이 갔었고. 네. 그러니까 다 그 야당의 대표로서 그럼요. 인정을 예. 한 거죠. 음. 아무리 싫더라도 국정의 동반자잖아요. 야당의 대표는. 그러니까 가서 설득하고 명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전혀 뭐 그럴 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 자체를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찾아가지고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난 더 재밌는 게 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피의자다. 지금 피의자고 잠재적 범죄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 만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일리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릅니까? 네. 아니 세상에 자기들이 지금 수사를 하면서 네. 아무 증거도 없이 지금 아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아무 명분도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잖아요. 몇 년째. 네, 그러면서 범법자로 이미 낙인을 찍어놓고 네. 대화를 안 한다 그러면은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대장동 들어간 우리 대장동 그분 네. 게다가 지금 그 얘기는 없어졌고 예. 성남 FC도 예. 없어졌고 또 지금 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없으니까 백현동도 없잖아요 지금요. 이번에 이제 쌍방울 이제 대북 송금 뭐 이거 갖고 한다는 건데 아무 증거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예. 아니 얼마나 없으면 아직까지도 계속 조사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단식 지금 11일째 하고 있는 사람을 13일째 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진짜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단식을 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명분은 뭐 이제는 뭐 투쟁의 대상인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명분을 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뭐 국민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님은 여기서 단식을 하다가 뭐 이제 기력이 설실하시면 쓰러지고 병원에 가시고 이런 방법밖에 없죠. 그 전에 우리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로 지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지금 상태로라면 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스타일, 이런 의지, 이를 봤을 때도 그냥 끝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진짜로 거의 뭐 목숨을 걸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그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식을 풀라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걸 야당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참 이게 어제 제가 촛불 집회에 갔는데 그 촛불 집회의 그 대표자들 성명으로 이재명 대표께 용선을 보냈더라고요. 단식 풀라고 좀 풀고 이제는 이제 다른 투쟁의 방식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서한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께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어제 낭독을 했어요. 거기서 그랬는데 이런 이제 국민적인 힘들이 좀 모아져가지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는 내가 풀어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윤석열 정부와 싸워주겠다. 이게 믿음이 가야지만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으로 지금 지지율은 좀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결집이 되면서 사실은 그 갤럽에서 원래 여론조사가 되게 안 좋았는데 물론 너무 떨어져갖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7%인가 이게 오르기도 했고 또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비명계들이 처음만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단식을 좀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갈수록 날짜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명계가 더 이상 이거 갖고 좀 말 못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어떨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을 이제 이번에 이제 12일 날 다시 한번 이제 소환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1일 날 지금 본회의가 잡혀 있는 게 21일 날 잡혀 있고요. 대략도 잡혀 있는 게 25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본회의 때 이것을 표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표결을 하게 되면은
가결이 돼도 문제고 부결이 돼도 문제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결되면 또 방탄이라고 날씨가 그렇죠.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그고 가결되면은 그야말로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당이 우리의 대표를 갖다가 체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 얘기도 하겠지만 네. 국회의원들이 헌법에서 보장된 체포동의안을 포기하는 거 이게 그렇게 옳은 거예요 이게? 왜 국회의원한테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난 이게 그러려면 헌법을 바꾸던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이제 검찰의 명분이 없는 게 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영장을 비핵 있다면 되잖아요. 예, 그럼 뭐 얼마든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가서 영장 심사 받고 네. 그러겠다고 그러는데 국회가 열리니까 체포 동의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석 앞두고. 네, 체포 동의안을 내면은 국회는 의무적으로 표결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노리는 게 야당의 내분을 노리는 거예요. 야당의 내분. 야당에서 분명히 이 사안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은 다가오는 총선에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국회에서 이게 가결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판사라면은 저는 영장 발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될 수가 없지 않나요? 될 되는 게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도 네. 조사에 다 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지요. 무슨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겠어. 그리고 아무 증거도 없고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증거도 없고 도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근데 여기에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진짜 보수 꼴통 아니면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네. 어떻게 검찰이 영장 청구합니까? 영장 청구요. 네. 그게 영장 청구 자체가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은 영장 청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가 체포 동의안 보낼 것 같아요? 당연히 보내죠. 그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히 보내야지만이 야당의 분열을 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당 우리 당 민주당 내에서 바로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잖아요. 불구속 기소? 아니요, 지금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속 안 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리는 거지. 네.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있죠. 그냥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네.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목적 자체가 야당의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일부러 국회 체포동의안을 좀 보낸다? 보내는 거죠. 무조건 보낸다? 무조건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의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체포동의안 보낼 것 같고 국회 가결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부결되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봐요. 당연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당내에서는 굉장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명계, 소위 말하는 비명계가 만약에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비명계는 완전 끝나는 거죠. 국민들한테. 근데 부결됐을 때 여파가 있을까요? 정말 국민들이 저것 봐라 또 방탄하는구나. 정말 그런 게 움직임이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보수 언론이라든지 지금의 여당은 분명히 그렇게 몰아가겠죠. 몰아갈 텐데 저는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은 이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부결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명확히 제시를 하든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재명 대표 단식 그 향후 정치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결이 됐어요. 혹은 가결이 됐어. 그래도 우리는 영장 발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다음 달에 재보궐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만약에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인신 구속이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민주당은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더 견고해지지 않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최고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사퇴를 하게 되면은 바로 비대위 체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현재의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지를 못하고 그랬더니 최고위원회가 네. 예를 들어서 8명인데 4명 이상이 사퇴를 했다. 그럼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넘어가고 비대위가 최고 지도부가 되는 거죠. 그쵸, 비상대책위원회가. 예. 근데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사퇴를 안 한다. 네. 그러면 현재 지도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옥에 계시지만은 그래도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되고. 거죠. 예. 근데 두 번째 차선이 아마 정청래 의원이 이제 네. 대행 체계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유지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선대위를 발족시켜서 선대위 체제로 가는 거예요. 어? 그쵸. 근데,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국민 여론이 민주당은 저건 너무하네, 말도 안 되네, 그렇게 볼까요? 아,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인생 구속이 되더라도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구속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하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유지가 되면서 선대위 따로 꾸리면서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물론 그렇게 가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께서 뭐 명확히 구속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사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않고 인신구속을 만약 시켰다. 여론재판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신구속을 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당 내부의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 비명계, 소위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차에 비대위로 가고 그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8월 달에 다시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당 대표로 하고 자기들이 미는 당 대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기들이 미는 이제 대통령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 내부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인신구속이 되게 되면은 민주당 내부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수밖에 없다. 그걸 얼마나 노리고 있겠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검찰은 지금 검찰은 뭐 대놓고 선거운동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싸우는 게 정의이고 민주당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한 가정은 아주 극단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하도 세월이 흉흉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 그렇게